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저희 오늘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순 매수세 다시 한번 강보합권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1% 상승 나타내면서 2,415선에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코스닥은 0.73% 오름세 기록을 했습니다. 795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은 552억 원, 외국인은 1,182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2,122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또 담아냈던 하루였는데요. 491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고 나갔습니다. 개인은 118억 원, 기관은 329억 원대 물량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수요일을 또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님, 예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만에 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좀 빠르고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좀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 4가지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항상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도 이제 분명 존재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스토리텔링인데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 분석을 잘해서 미래를 좀 예측할 줄만 잘 한다면은 투자에 모두 성공을 하시겠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계속 쭉 지켜보다 보면 어떤 테마가 갈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예측하는 게 제 두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인데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서 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흐름에 맞게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겸해서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겸하면서 그래서 더욱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노린다는 게 제 세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이제 포트 구성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고 그리고 악재가 나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 전환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4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또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리딩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일단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또 새롭게 입장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수익을 내고 계셨는지 어떤 종목들 들어갔는지 한번 수익률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7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어떤 종목들 들어갔는지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월 중순쯤에 제가 매매를 시작해서 네. 5월 달에는 188%, 그리고 6월 달에는 195%, 그리고 현재 7월 달이죠. 7월 달은 현재 113%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총 제가 거의 한 500% 가까이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 냈던 종목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선익 시스템, 제가 선취매를 했던 종목이죠. 맞아요. 필살기로도 가져나왔어요. 필살기로도 가져나왔고 네. 선취매로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 냈던 종목인데, 이게 또 애플 확장현실 XR 기기가 이제 그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는 이제 그 기대감으로 저는 이제 그 타점을 좀 잘 노려서 이제 분석을 잘해서 이제 수익을 제가 그 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노펙스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선취매 종목인데 두 종목을 좀 제가 수익을 냈습니다. 각각 4.57% 그리고 5.16% 수익을 내드렸는데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 시노펙스는 이제 마스크 공장입니다. 마스크로 이제 생산 및 공급을 하는 이제 그런 개시를 하면서 이제 20년도 초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래서 재확산 소식에 제가 미리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쇼박스도 제가 이제 또 이것도 필살기 종목이었죠. 네, 이것도 네네, 필살기 맞아요.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비상선언 개봉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게 또 한 번 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6.69% 수익 많이 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인콘, 또 미국 자회사 자이버사가 또 테라피우틱스가 이제 나스닥에 좀 상장을 한다는 그런 큰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네네. 이건 놓칠 수가 없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해서 제가 이것도 5.73% 수익 내드렸고요. 그리고 뭐 미코바이오메드는 뭐 원숭이 도창 뭐이나 뭐 코로나로 이제 주목받는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6.19% 수익 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HW에서 원숭이 도창 비상 사태를 좀 선언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네. 자, 그 소식으로 이제 제가 또 공략을 잘 했죠. 그래서 6.19% 이제 수익 내드렸고, 또 위지트는 또 그 미국 FTX가 이제 빗썸 인수 소식 해서 이제 좀 묶여서 갔던 종목이에요. 이제 묶여서 갔던 종목인데, 네네. 이것도 이제 움직임이 좋아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수익을 좀 내드렸고, 그래서 이거는 그 약수익입니다. 2.35% 정도 이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송 이후에 또 제가 위지트 한 번 더 진입을 했습니다. 네, 네네. 진입을 또 해서 이번엔 또 3.59% 수익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손절한 종목이 또 있었었는데, 이제 무림 SP, 이제 펄프 값이 맞아요. 그 1,010달러로 역대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좀 일시적 그 역대 최고치 경신 소식으로 제가 진입을 했었는데, 이게 수급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요즘에 심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손절하고 나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세아 메카닉스, 그 LG엔솔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좀 있었죠. 네네. 이것도 이제 진작에 제가 보유를 했던 종목입니다. 보유했던 종목이고, 또 일시적인 좀 상승 흐름 좀 보여주면서 제가 이 종목은 9.32% 수익 내고 이제 정리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 엄청 하락했습니다. 잘 매도 타점 잘 노리고 나왔고요. 또 오늘 또 선취매 종목 또 하나 있었죠. G2파워도 제가 22일 날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네. 오늘 상한가 갔죠. 그래요? 네, 상한가 갔습니다. 네네. 제가 현재 15% 수익 중입니다. 아직 정리는 안 했는데, 제가 예상했을 때 이게 무증이 한 1대 5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맞아요. 무상증자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비율도 괜찮아서 저는 한 2연상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또 안전하게 해야 되죠. 네네. 이제 투자 그 방에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위험하게 좀 이제 그 욕심을 내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수익 확보를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15% 정도 수익 중이고 내일 시초가 아니면 좀 지켜보다가 이제 빠르게 대응하면서 또 그 수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에 제 방에 들어오신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으로 G2파워 종목으로도 제가 그 욕심을 좀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추가적으로 이제 신호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면서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들어오시자마자 좀 신뢰를 신뢰 없는 상태에서 따라오시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오시고 따라오실 분만 따라오시고 그리고 신뢰를 딱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지켜보시면서 신뢰가 좀 쌓였을 때 그때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또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종목이 좀 빨간불을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오시려면은 지금 이 손바닥 밑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따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좀 지켜보시다가 천천히 한 종목씩 한번 따라 하시면서 수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신 분께서도 또 한 종목씩 담으신 다음에 또 계속해서 또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인증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도 장점 중에 하나가 선취매를 통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또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선취매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현재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좀 매일매일 인증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인증되는 거 그런 거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같이 따라하시고 또 수익률까지 더불어서 챙겨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제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예거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더운 날씨에 겨울 준비라고 해주셨네요. 어떤 의미인지 또 가늠이 안 되는데 지금 엄청 폭염이거든요, 전문가님. 겨울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가 오늘 더운 날씨에 겨울 준비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의미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본격적인 여름 날씨라 좀 엄청 덥죠. 폭염이 더워요. 시작되는데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돼서도 이제 위류 판매업 쪽으로 좀 예를 들자면은 여름에 좀 슬슬 가을 옷과 이제 겨울 옷을 좀 준비하면서 좀 마케팅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겨울 옷이 좀 잘 팔리겠죠. 네.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 상황이 불안정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 내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결과로 시장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겨울을 좀 준비하듯이 좀 어떤 스타일, 즉 어떤 테마가 좀 유행을 할지 이제 분석을 해서 선취매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도 또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WTI 선물 지수 이제 유가죠,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100 이제 미만으로 해서 95, 96달러에서 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천연가스의 문제가 또 있죠. 네, 천연가스의 문제가 있는데 자 얼마 전 그 수리를 위해서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이어지는 가스관 노스트 스트림 1위 가동 중지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재가동하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이제 가동은 했지만 기존에서 이제 가동했던 것보다 40%로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개의 터빈이 또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터빈 하나만 남게 되면서 기존에 비해서 20% 정도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러시아가
좀 가스로 좀 무기화를 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 이번 겨울은 좀 춥게 보낼 수 있다는 이제 불안감에 좀 이후에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좀 줄이자 한 15% 정도 이제 가스 대량을 절감하겠다는 이제 협의로 이어지면서 네. 이제 가스 가격이 또 폭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가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준비가 필요해서 겨울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스 관련주나 가스를 대처할 만한 대체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을 하고 또 관련해서 또 다른 테마를 좀 공략을 한다면 분명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의 한 줄평의 의미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 시장 상황 자체가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두는 게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러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는 또 미리 예측을 하시고 또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전문가님의 스토리텔링 투자 전략을 통해서 또 같이 더운 날씨지만 겨울 준비를 하시면서 시장 상황도 한번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바로 또 코앞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장 변동성이 나오게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전일에 또 월마트가 또 인플레이션 여파로 올해 2분기와 또 연간 주당 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요 유통주들도 이제 동반 하락을 좀 보였었고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기업 실적 우려가 좀 커지면서 미국 증시 좀 하락세로 이끌어갔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FOMC 결과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상승하고 이제 41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모습으로 최근 자이언트 스텝에서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1%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다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70% 그리고 울트라 스텝 확률이 30%로 이제 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짙어지면서 또 오늘 특히 코스닥에서는 관망세가 많이 보였죠. 네, 관망세가 좀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스트 스트림 1을 좀 재개를 했는데 40% 정도로 했었고 또 말씀드렸듯이 20%로 또 감축을 하면서 가스 공급에 대한 문제가 더 커져가면서 이후에서 또 유엔에서 가스 사용량을 좀 15%를 줄이고 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또 언급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또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되고 물가가 또 상승을 하고 또 그럼 경기 침체 우려도 더 한번 부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럼 금리 인상으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밖에 없을 텐데 그런 울트라 스텝을 몇 번이고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증시에는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악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요즘 시장에는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10만 명을 또 돌파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증시를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란 그런 불안감들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시행하지는 않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최후의 수단의 이유가 또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자금을 많이 풀어서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1차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1차로 다가왔고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로 코로나 끝나갈 때쯤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이슈가 있었죠.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스텝 가능성이 예전에는 증시를 좀 흔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최근 들어서 울트라 스텝으로 좀 증시가 또 많이 흔들렸었죠.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근데 자이언트 스텝에 현재 내성이 생겨서 그래도 울트라 스텝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내성이 좀 생기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만약 재확산이 된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도달이 된다면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자금을 좀 많이 더 풀 것이고 그럼 화폐 가치가 다시 떨어지겠죠. 물가도 상승하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 네네. 울트라 스텝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 울트라 스텝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부담으로 이제 안겨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요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또 FOMC 회의가 제일 집중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할 것이냐, 이제 결과에 또 판단을 하면서 이제 분석해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 또 바로 코앞에 또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주들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확인해 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를 좀 하신 다음에 시작에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혼자 좀 이렇게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한다 하시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또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톡방에서 정말 꼼꼼하게 항상 이야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은요. 지금 이쪽에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이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간에만 반드시 한번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전문가님 5월 중순부터 투입이 되셨는데 지금까지 거의 합산 수익률이 50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일단 들어와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익 인증 여러 종목에 대해서 또 올라왔고 선침해 통해서 또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매수랑 매도 신호 주고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단기 매매 좋아하시거나 내가 선침해 통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저희 예거 전문가님을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저희 또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셀레믹스 살펴보겠습니다. 타겟 캡처 키트 성장성, 기대감 등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결국에 나타냈습니다. 29.99% 오늘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만원선 눈앞에 두고 마무리가 됐네요. 9,970원 선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타겟 캡처 키트 뭐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셀레믹스가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님? 네, 셀레믹스는 또 그 차세대 염기설 분석법, NGS라고 하죠. 이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적인 차세대 클로닝 기술인 MSSIC 기술뿐만 아니라 세 가지 제품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타겟 캡처 키트 그리고 면역 레퍼토어 면역 레퍼토어 분석 솔루션 그리고 차세대 시퀴싱 솔루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 제품은 또 병원, 수탁 검사기관, 제약사, 종자회사, 연구소 등 바이오 산업의 주요 기관들에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진단, 신약 개발, 종자 개발, 합성 생물학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 그리고 학술 연구 등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렸듯이 타겟 캡처 키트 성장성 기대감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나라의 기후에 좀 적합한 품종들을 좀 활용을 해서 병충해와
기상제의 저항성을 가진 신품종 벼의 그 빠른 육종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일부 품종에 대한 이제 유전자형 대량 분석의 기술이 없어서 연구에 어려움을 좀 겪어왔었습니다. 근데 셀레믹스 그 NGS 기반 타겟 그 캡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류 벼 그리고 뭐 그 벼 품목 모두에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 벼 유전자 대량 분석 플랫폼을 좀 개발해 왔었는데 지난 그 6월 7일이죠. 벼 유전자형 대량 기술을 좀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의 여파로 셀레믹스가 또 기존 품종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을 좀 개발하는 비용을 좀 절감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러한 배경을 가진 또 셀레믹스가 또 최근 사료값 폭등과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곡물 수출 상황을 배경으로 그 좀 상승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근데 오늘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좀 솔직히 뒷받침할 수 있는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런 소식들이 안 나왔고 그래서 장기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매수가 이제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서 이제 그 빛을 발하지 못한 게 이번에 좀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로도 이제 엮였던 종목인데요. 네, 재무제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타겟 캡처 키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익 잉여금도 이제 영혼까지 끌어다가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대신에 이제 부채가 이제 어느 정도 없어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겠지만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성장성의 기대감인데 성장이 잘 못됐을 경우가 이제 걱정이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거든요.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관심을 주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겟 캡처 키트 성장성으로만 움직였다. 오늘은 그렇게만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차트도 간단히 좀 보자면은 자, 이때쯤이죠. 21년도 한 11월 29일 날 이때 보면 코로나로 움직였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 확산이 또 오미크론 분석 가능 기술 보유를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 셀레믹스가 이때 그 상한가를 갔었던 그 모습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 12월 8일 이때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는 그 오미크론 확산 우려도 됐고 이제 이때도 그 오미크론 분석 가능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재부각이 되면서 이때까지 좀 이어졌었다. 근데 그 뒤로는 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움이 안 됐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엮였지만 코로나로는 이제 크게 상장할 수가 없었다. 그거를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이 되죠. 자, 코로나가 재확산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하락을 이어가면서 이제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뭐 타겟 캡처 키트 성장성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그 예전 소식을 좀 끌어다 쓴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장기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이제 꾸준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네. 투자자들이 좀 몰린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저가 매수하면은 차익 실현도 바로 남아주죠. 네, 많이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도 그만큼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저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셀레믹스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또 확인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퍼스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을 품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우위 선점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좀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오늘 14.08%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2,835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코퍼스 코리아 저는 좀 생소한 기업인 것 같거든요. 근데 김종학 프로덕션은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장관님? 네, 일단 기업 설명부터 드리자면 네. 코퍼스 코리아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DB금융 스펙 7호가 또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체 그 코퍼스 코리아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방송 콘텐츠 판권 확보 후에 영상 그리고 음악, 자막 등을 좀 자체 처리를 해서 VOD, 그 OTT 등의 플랫폼사에 배급을 좀 하거나 확보한 이제 권리 일부를 타 배급사 등에 양도하는 이제 배급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사업으로는 방송 콘텐츠 그리고 당사의 네트워크를 연계한 화장품 이커머스 사업을 좀 영위 중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종학 프로덕션 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우위 선점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코퍼스 코리아는 또 안정적인 현금 창출하는 배급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그 해 드라마 제작 사업 그 진출을 했습니다. 상시 12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 300억 원을 확보하고 향후에 제작사 인수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 역량을 좀 강화했다고 이제 밝혔던 적이 있었고요. 또 지난 7월 11일 김종학 프로덕션 그 지분 100% 그 128억 6천만 원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학 프로덕션은 또 1988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모래시계 뭐 많이 그 유명했던 드라마죠. 그리고 뭐 풀하우스 또 많이 유명했었는데 그리고 뭐 태왕 사신기,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약 70편의 드라마를 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김종학 프로덕션 인수를 통해서 또 동사 드라마 연간 제작 편수가 현재 3편 수준에서 내년에는 6편에서 이제 9편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내년 드라마 제작 편수를 보수적으로 6편으로 가정을 해도 내년 제작 매출은 한 600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되면서 이에 또 큰 폭의 외형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주목을 받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이제 차트랑 이제 네,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유명한 드라마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코퍼스 코리아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그 DB금융 스펙 7호가 이제 코스포커스 코리아를 이제 그 변경 그 흡사합병하면서 이제 나왔던 회사인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이제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보시면은 일단 흑자로 이제 보고 있다는 점은 일단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차트로 이제 바로 보자면은 한 21년도 한 7월 지금 이때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이때가 어떤 이슈로 이렇게 그 좀 강세를 보였었냐면은 이때 배급 사업, 그 외형 성장 지속 전망 등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또 거리두기 그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이때 됐거든요. 네. 그래서 OTT 사업 진행에 따른 이제 비대면 관련 수혜주, 이제 OTT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로도 묶였죠. 그쵸.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있으니까. 그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OTT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같이 묶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21년도 한 말쯤에 이때는 뭐 일본 디즈니 플러스 그 한류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지? 네, 이때쯤이네요. 이때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로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다시 엔데믹이라는 소식이 나와줬죠. 자, 엔데믹이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또 시장 상황도 악화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 종목은 그래도 소형주긴 한데 그 저기 재무제표상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이제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매물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OTT가 업종이 또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또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OTT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코로나에서 저 그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최종 단계로 두고 있지만 어떻게 또 이제 그거를 따른 이제 확산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소식에 좀 집중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코퍼스 코리아 일단 OTT 관련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역시나 코로나가 현재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시면 또 매일매일 전문가께서 톡방에서 많은 분들의 이제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주시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G2파워 살펴보겠습니다. 1대4 무상증자 결정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톡방에서 전문가님께서 또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29.94% 올랐고요. 46,6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무상증자 이슈 역시 붙었네요.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이 종목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어떤 기업인지부터 봐주실게요. 네, 일단 G2파워는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상태 감시 진단 CMD 기술 기반으로 이제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그리고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제품으로는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인버터, ESS 등이 있고요. 특히 수배 전반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크게 배전반, 그 분전반 그리고 전동기 제어반, 내진형 배전반 등이 있고 또 추진 중인 신규 사업으로는 이제 광섬유, 친경만 센서 기반의 안전진단, EPC, 그리고 친환경 전력기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스템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1대4 무상증자 결정에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그 스마트 그리드 IT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G2파워는. 네, 그 주주가치 정책 일환으로 이제 그 보통주 1주당 신주 4주를 배당하는 무상증자를 또 실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G2파워 관계자가 무상증자 이유는 유동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할 계획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G2파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시기인 만큼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상승을 믿고 투자해주는 이제 주주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수력자원이 좀 단독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이집트 엘디바 원자력 발전소 4개의 부속 건물 건설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도 또 이제 그 한 번 더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과 그리고 그 무상증자 요즘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테마로도 묶이는 이제 무상증자로 이제 좋은 종목이 무상증자까지 한다. 그리고 1대4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던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외국인이랑 기관의 투자를 보면은 개인들이 일단은 22년도 4월부터 이제 태양광이나 뭐 이런 뭐 원전 관련주들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을 때도 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몰려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전 대장주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은 좀 사는 모습이 없지만 이제 개인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뭐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그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당기순이익이겠죠. 당기순이익은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 상태고 좀 아슬한 부분이긴 하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들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그 상황은 아니고요. 보시면은 뭐 그 부채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74억입니다. 매출액에 비해서도 이제 그 큰 이제 비중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본도 이제 충분히 자본 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무상증자를 하는 이제 단행하는 이제 모습을 네. 이제 보일 수 있겠고요. 또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그 한 5월 20일쯤에 이때가 상한가를 갔었죠. 이제 상한가를 갔고 이제 그 이후에도 좋은 흐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가 이제 태양광 에너지 테마가 좀 상승을 했었고 또 한국, 미국 이제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선언 기대감 그리고 원전용 전력 설비 필수 요건이 Q클래스 품질 기준 이제 보유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그래서 원전주로 이제 묶였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이 거쳤다가
또 한 6월 14일부터 또 상승을 또 보였죠. 또 16일엔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탄소 중립 그리고 뭐 에너지 자립주의 이제 부각이 되고 이제 원자력 그린 에너지 시장 확대 기대감이 이때 그 기대감이 나와졌고 또 원자력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나 태양광 에너지가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은 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이랑 태양광 다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또 상승했던 게 뭐 윤정부 탈원전 정책 그 완전 폐기 기대감에 또 계속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전주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인데 거기다가 최근 유행하는 이제 무상증자까지 하네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현재 상한가를 갔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전 2연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말고 이제 그 내일부터 2연상을 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한가를 바로 가줄지 아니면 이제 조정권을 거칠지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2파워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또 보유 중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또 잘 또 분석하신 다음에 톡방에서 매수랑 매도 신호 계속해서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또 지금 QR코드 읽고 바로바로 계속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뉴인텍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차 컵패시터라고 하나요? 양산 소식의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인텍 오늘 상한가 마무리를 나타냈습니다. 29.89% 오름세 나타냈고요. 4,150원에 마무리를 나타낸 모습이네요. 네, 뉴인텍은 뭐 2차 전지 배터리에 뭐 새로운 기술 뭐 제시를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길래 또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뉴인텍은 콘덴서 부품 그리고 콘덴서의 주 원료인 이제 증착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백색 가전 그리고 산업용 전반 가정에 사용되는 기기용 컵패시터와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 발전소용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신재생 에너지용 컵패시터 그리고 필름 컵패시터의 재료로 쓰이는 금속 증착 필름 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AC 콘덴서 부문에서 절대 우위의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전기 기기용 그 콘덴서 콘덴서를 이제 삼성전자, 뭐 LG전자 등의 이제 국내 전사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그리고 뭐 중국, 태국 등의 수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용 콘덴서는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서를 또 카코뉴 에너지를 좀 비롯한 인버터 업체들에게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국내 유일 그 전기차 800V의 좀 컵패시터 양산 소식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전북 군산에 새롭게 뉴인텍 공장에 폭스바겐 그룹과 BMW 등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뉴인텍의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컵패시터, 이게 뭐냐면은 컵패시터 축전지입니다. 네, 축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해 뉴인텍이 또 생산한 800V 시스템을 적용한 아이오닉 5가 좋은 반응을 좀 얻으면서 뉴인텍에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외국 완성차 업체들이 또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에 앞서서 뛰어난 기술을 갖춘 현대자동차의 핵심 협력사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업체가 뉴인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큰 적자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죠. 별로 못 받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도 좀 이제 움직임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한 21년도 한 1월쯤에 이때
보이시나요? 이때 상한가 갔죠. 1월 8일이죠. 1월 8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때가 어떤 이슈로 갔냐면 이제 수소차 그리고 뭐 전기차 테마가 이제 이때 한번 주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을 했고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잘 버텨주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쭉 오다가 최근 한번 보자면은 네. 이제 시장상 안 좋아서 이제 하락하고 그래서 한 7월 14일 이때도 한번 그 20% 가량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 마감은 6%로 마감됐습니다. 이때 무슨 이슈로 그 좀 몰렸었냐면은 이때 현대차 국내 전기차 전용 이제 공장 설립 추진 그 소식이 있었고 현대차의 이제 친환경 자동차용 이제 커패시터 공급 사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현대차에 묶여서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이 테마는 좀 수소차, 뭐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뭐 태양광 에너지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미만의 이제 소형주고 그리고 이제 적자 아직 그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적자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은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형주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현대자동차 핵심 협력사,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 뉴인텍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으니까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또는 저희 이렇게 특징주들 꼭 한 종목씩은 전문가님께서도 수익을 내고 나오신 종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종목들 나도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그러한 종목들 여러분들도 좀 같이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중에만 오로지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 끝나면 비밀번호를 톡방에다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고 싶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하루빨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받아가시면서 선침에 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전문가님과 신뢰감이 쌓이시면 그때 한 종목씩 또 매수를 하고 또 연습을 하신 다음에 또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시지 않겠지만 일단 들어오셔서 그렇게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 것 보고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 상황 계속해서 대응을 좀 해주시고 매수랑 매도 언제 들어가라라고 또 추가 매수 신호까지 같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같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